이건 커피가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외치고 있는 여성. 에스프레소의 나라, 세계 최고의 커피 문화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에서 커피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줄리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막내 교수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볼로냐 대학에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27살의 젊은 학자로서 에스프레소야말로 최고의 커피라고 확신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볼로냐의 아침이 밝았다. 붉은 지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를 감싸 안고 구석구석 빛의 손길이 스며든다.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줄지어 선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탈리아인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외였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볼로냐 대학교의 막내 교수로 부임한 나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자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 내가 아니, 정확히는 내 커피가 도전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첫 강의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풋풋한 신입생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학교로 향하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이거 맛있지? 역시 맥심이야. 맞아, 일반 커피랑은 차원이 다른걸? 커피? 맥심?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두 명의 동양인 학생이 손에 낯선 스틱 모양의 커피를 들고 있었다.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다. 설마 저건 인스턴트?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학 온 준혁이에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주연이라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사이로 준혁이라는 학생이 커피 스틱을 내밀었다. 교수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준혁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반면 내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대체 무슨 맛이기에 최고의 원두가 넘치는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라니? 게다가 한국이라. 커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커피 스틱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맥심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침 강의 후 복도에서 만난 그 한국 학생 준혁이 건넨 것이다. 인스턴트라. 나는 코웃음을 쳤다. 커피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인으로서 인스턴트 커피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아는 커피는 갓 볶은 최상급 원두만이 줄 수 있는 그 깊고 풍부한 맛과 향. 단순히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드는 커피가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한국 학생이 준 거라더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혼잣말을 내뱉으며 나는 커피 스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커피라는 이름이 아까운 물건이었다. 설령 공짜로 받았다 한들 내 입에 댈 생각조차 없었다. 연구실을 나서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다. 준혁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내게 그 커피를 권했었다. 교수님 꼭 드셔보세요. 한국 커피도 정말 맛있다니까요. 한국 커피라. 별것도 아닐 텐데. 이탈리아만큼 커피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수백 년의 전통과 노하우가 담긴 이탈리아 커피를 당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 캠퍼스를 걸으며 나는 괜한 호기심을 꾹 누르고 싶었다. 딱히 그 인스턴트 커피를 먹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학생의 자신감 어린 모습이 자꾸 눈에 밝혔다. 아니야, 인스턴트 커피 따위에 내가 왜 신경 써?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언제나처럼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했다. 한국에서 온 그 학생 준혁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흘 뒤 준혁이 다시 찾아왔다. 무슨 볼일인가 싶었는데 고개를 숙여 공손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건넸던 커피가 교수님 입맛에 맞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저 한국 문화를 오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료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준혁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문득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나 싶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 커피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준혁은 맥심 커피 한 박스를 내 앞에 내려놓고 갔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정말 이 커피에 그들만의 문화와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까? 준혁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내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마지못해 집어든 커피 스틱, 과연 이 작은 것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뜨거운 물을 부으며 나는 내일 모레 있을 한국행 비행기를 떠올렸다. 이른 아침 볼로냐 국제공항에 도착한 나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탓에 눈이 침침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다. 한 학기 동안의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동료 교수들은 내 결정을 의아해했지만 난 이 여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국 커피의 비밀이라.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 저 너머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난생 처음 가보는 아시아의 나라, 생소하기만 한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대한항공 특별기. 그제야 비행기 기체에 적힌 한글을 유심히 바라보게 됐다.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만 오가며 익숙해진 알파벳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동그란 모양의 자음과 자기처럼 생긴 모음들이 신기했다. 10여 시간의 비행 동안 가방에서 꺼내온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다. 단어 하나하나 눈에 익히며 한국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안내 방송에 절로 긴장이 됐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풍경에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빽빽한 고층 빌딩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까지. 이곳이 서울이라니 상상 이상이었다. 호텔로 가는 길,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내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내내 아저씨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웃어 보였다. 한국 음식 좋아요. 특히 김치. 꼭 드셔보세요. 아저씨의 추천에 살며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김치라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언젠가 준혁에게서 들은 것 같은 단어였다. 맞다. 준혁이가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김치를 꼽았었지. 문득 준혁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교수님, 한국 가시면 저희 문화 곳곳에 스며있는 커피의 역사를 느껴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내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었다. 하지만 난 그저 웃어넘겼을 뿐이었다. 호텔에 짐을 푼 나는 쉴 새 없이 서울 곳곳을 누볐다. 가로수길, 명동, 홍대까지.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분위기에 취해갔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카페였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자리한 수많은 카페들.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다. 브런치 카페, 북카페, 심지어 애완동물 카페까지. 이색적인 문화에 감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커피 한잔 할까? 습관처럼 에스프레소를 찾았지만 카페 메뉴판에선 보이지 않았다. 대신 라떼, 카푸치노 등 다양한 커피들이 있었다. 아메리카노라는 생소한 메뉴도 눈에 띄었다. 주문하시겠어요? 머뭇거리는 나를 향해 카운터의 바리스타가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순간 인스턴트 커피가 떠올랐다. 그래, 일부러 여기까지 온 김에 그 커피도 마셔봐야겠다. 맥심 커피 있나요? 조심스레 물어보자 바리스타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저희는 커피 전문점이라 그런 인스턴트는 팔지 않아요. 드립커피는 어떠세요? 저희 집 로스팅 원두로 내립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드립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인스턴트 커피가 없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그토록 한국 커피를 자랑하던 준혁의 말과는 달랐으니까.
설마 준혁이가 과장한 건가? 그 와중에 내 앞으로 커피가 나왔다. 진한 갈색빛의 액체를 머금은 하얀 도자기 잔. 그 모습이 이국적으로 느껴졌다.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자 묵직한 바디감과 은은한 산미가 느껴졌다. 이탈리아 커피와는 분명 달랐지만 그 깊이 있는 맛에 혀를 내둘렀다. 괜찮은데? 카페를 나서며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거리 간판 곳곳에 맥심, 카누, 테이스터스 초이스 등의 이름이 반짝였다. 편의점 앞을 지나며 본 진열대엔 형형색색의 커피 스틱들이 빼곡했다. 비로소 깨달았다.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카페에서만 마시는 음료가 아니란 걸. 인스턴트 커피 대체 얼마나 많이 마시길래? 준혁과 그의 친구들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스틱이 떠올랐다.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커피를 마시던 그들의 모습이. 나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양한 종류의 커피 스틱을 구입했다. 오리지널부터 카페라떼, 모카, 바닐라까지. 호텔로 돌아와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첫 스틱을 뜯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이 작은 스틱에서 나오는 향이라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물을 부어 잘 저은 뒤 첫 모금을 삼켰다. 그리고 그 맛에 놀라고 말았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커피와 크리머의 조화. 달콤하면서도 깊이 있는 풍미가 감돌았다. 단숨에 두어 잔을 더 마셨다. 다른 맛도 궁금해져 카페라떼와 모카까지 시도해 보았다. 어쩌다 이런 맛이. 설마 내가 인스턴트 커피의 매력에 빠지는 건가?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빙그레 웃음 지었다. 고집 세던 내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커피. 그 작은 스틱 안에 숨은 비밀이 과연 무엇일지 점점 알고 싶어졌다. 이제 막 시작된 나의 커피로드. 내일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침 일찍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맥심 커피 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공장이 있는 충청남도까지 차로 2시간 걸렸다. 공장에 도착하자 준혁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공장장님도 함께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공장장님은 환경정책 및 녹색성장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교수님. 우리 맥심 커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장 견학하시면서 맥심만의 비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공장장님의 안내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원두 로스팅 공정, 추출, 블렌딩, 포장까지. 각 공정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도 인상 깊었다. 맥심 커피가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문득 떠오른 질문을 던졌다. 공장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답했다. 글쎄요, 아마도 한국인의 입맛을 제대로 캐치했기 때문일 거예요. 쓴맛은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커피 본연의 맛을 극대화했죠. 게다가 우유와 설탕의 황금 비율로 더할 나위 없는 조화를 이뤘고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다. 볼로냐의 작은 카페에서 마셔본 그 에스프레소. 강렬하고 쌉싸래한 맛에 입을 해 벌렸던 그때가. 그렇구나. 한국인은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구나. 생각에 잠겨 있는데 준혁이 말을 걸어왔다. 교수님, 사실 맥심의 진짜 비결은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에 있어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죠. 유행을 선도하는 거예요. 공장장님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1976년 한국 최초로 커피 믹스를 출시한 이래로 우리는 계속 진화해 왔어요. 소비자의 입맛은 물론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혁이 다가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스틱이었다. 교수님, 이건 맥심 신제품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의 커피죠.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호텔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다.
물을 부은 순간 풍부하고 은은한 향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첫 모금을 머금자 깊고 부드러운 맛이 혀를 감쌌다. 마치 고급 카페에서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 같았다. 정말 믿기지 않는군. 이 작은 스틱 안에 이런 풍미가 담겨 있다니.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 하루 나는 한국 커피의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이었다.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 편리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맥심이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가장 한국다운 공간을 찾아 나섰다. 준혁에게 들은 광장시장이 목적지였다. 가까스로 찾아간 시장은 온통 활기로 넘실거렸다. 좌판마다 각종 농수산물과 반찬거리가 가득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허름한 천막 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문한 것은 김밥이었다. 마늘 좀 많이 넣어주세요. 옆 테이블 아주머니의 외침에 웃음이 났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김밥 하나 주문하셨죠? 쾌활한 아주머니가 내민 김밥을 맛보던 찰나 익숙한 향이 느껴졌다. 이 냄새. 설마? 여기 커피 좀 줄 수 있어요? 그럼요, 맥심 커피 괜찮죠? 아주머니가 건넨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김밥 옆에 놓인 그것은 다름 아닌 맥심 커피였다. 뜨거운 김밥과 달콤 쌉싸름한 커피라니. 낯선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 입맛을 당겼다. 시장통에서 맥심 커피라. 정말 서민적이구나. 그렇게 광장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곳곳에서 맥심 커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일 가게 앞, 떡볶이 포장마차, 심지어 채소 노점상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맥심은 일상의 풍경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오후 시내 한복판 사무실가를 지나는데 눈에 띄는 자판기가 있었다. 빨간 바탕에 커다란 맥심 로고.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자연스레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갔다. 여기서도 맥심이라니. 문득 준혁의 말이 떠올랐다. 한국에선 커피가 서민의 음료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한 잔의 여유이자 필수품이죠.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자판기 앞에 섰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뜨거운 커피가 일회용 종이컵에 담겼다.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보낸 나흘, 나는 맥심 커피를 통해 이 나라 국민들의 일상을 엿본 셈이었다.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일이면 다시 볼로냐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는 거였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라니.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고민하던 찰나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다. 교수님, 맥심에서 선물이에요. 가져다 드리려고 왔죠. 준혁이 내민 쇼핑백에는 갖가지 맥심 커피들이 가득했다. 오리지널부터 화이트 골드, 모카 골드까지. 그중엔 낯선 제품도 있었다. 티오피 라떼, 티라미수 라떼, 민트 모카. 고마워요, 준혁. 근데 이런 제품들은 처음 보는걸요? 맥심에서 새로 나온 거예요. 젊은 층을 공략하려고 만든 것들이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들이에요.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혁신 정신이 놀라웠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의 커피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준혁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 나라 커피의 힘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그게 바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예요. 맥심 커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문화예요. 밤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깨달았다. 커피에 대한 나의 편견과 오만함을. 볼로냐로 돌아가 이 배움을 나누고 싶었다. 세계 속 또 다른 커피의 매력, 그리고 열정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한국인들의 저력을. 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대한민국.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줘서. 이탈리아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 교수들과 나누고 수업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늘 그 커피 이야기가 맴돌았다. 맥심 커피를 통해 본 한국인들의 일상과 문화. 그 깊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점심 학생 식당에서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그런데 입에 머금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씁쓸하고 떫은 맛이 강했다. 언제부턴가 이 맛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교수 라운지에 갔더니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줄리아, 한국 여행은 어땠나요? 음식은 잘 맞았어요? 아, 그게 말이야. 나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실 난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걸 경험했어.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말이야. 순간 동료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다. 인스턴트 커피? 농담하시는 거죠? 줄리아, 당신이 그런 걸 입에 댔다니 믿기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던 줄리아가 아닌걸요? 에스프레소의 여신이신 분이. 동료들의 놀림에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 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가 알던 커피, 우리가 추구하는 커피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이야. 한국에는 그들만의 커피 문화가 있었어. 대중의 일상 속에 스며든 서민의 음료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맥심이라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었어. 동료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날 바라보았다. 하지만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도 내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커피는 각 나라의 문화를 반영해요. 우리에겐 에스프레소가 있다면 한국에는 인스턴트 커피가 있죠. 그들에겐 그것이 일상의 활력소이자 소통의 매개체예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세상엔 다양한 커피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처음엔 학생들도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각국의 커피 문화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편견을 깨는 혁신의 중요성까지.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반갑고 흐뭇했다. 며칠 뒤 나는 학과 게시판에 한 장의 포스터를 붙였다. 코리아 인스턴트 커피 맥심 시음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포스터를 바라보는 학생들. 나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약속의 날, 작은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물론 동료 교수들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모두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해요. 한국의 대표 인스턴트 커피 맥심을 마셔볼 거예요. 각자 앞에 놓인 커피 스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사람들은 내 말에 따라 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향이 정말 좋네요. 입에서 녹아드는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인스턴트라고요? 강의실에는 감탄과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모두가 맥심 커피의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맛에 빠져드는 순간 그들도 분명 한국에서의 내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공유하게 될 터였다. 시음회가 끝나고 나는 남은 맥심 커피 스틱들을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의 얼굴에선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줄리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곳의 커피 문화가 궁금해졌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인스턴트 커피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나 역시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 후로 학교에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교수 라운지에 맥심 커피 자판기가 들어섰고 대학 카페테리아 메뉴에도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가 추가되었다. 심지어 학교 앞 카페에서도 카페 믹스라는 메뉴가 등장했다.
에스프레소에 맥심 커피를 섞어 만든 음료였다. 변화는 학문의 영역에도 스며들었다. 몇몇 교수들은 각국의 커피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나 역시 학생들과 함께 한국 커피로드라는 기획을 진행 중이었다. 볼로냐 대학교는 어느새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커피 문화를 배우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던 나의 결정이 그리고 맥심이라는 작은 커피 스틱이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황혼빛은 아직도 내 책상 위에 놓인 맥심 커피 스틱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머금고 스틱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늘도 저 너머 한국의 누군가는 분명 맥심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겠지. 나는 커피를 내려 입에 머금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이제는 익숙해진 이 맛에 온 몸이 포근해졌다. 고마워, 맥심. 넌 정말 위대한 커피야. 조용히 속삭이며 나는 또 다른 내일을 그려보았다. 커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지금 내 안의 열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만 같았다. 줄리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졸업식 날 준혁이 화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대학원에 진학해 커피 문화를 연구하겠다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준혁, 난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널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포옹을 나누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이 보였다. 바로 그 열정이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내 삶을 바꿔놓았다. 졸업식 후 나는 한동안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어디를 가나 커피 문화를 관찰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각국의 커피가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 있는지를,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여행을 마치고 볼로냐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커피 향이 났다. 학생들은 각자의 텀블러를 들고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실에선 세계 커피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줄리아, 정말 놀라워요. 단 1년 만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동료 교수의 말에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커피의 참된 가치를 깨우친 거예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 후로도 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 세계 커피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를 개설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열정을 보았다. 그렇게 시작된 세계 커피 연구소는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되었다. 매 학기 새로운 학생들이 모여들어 각자의 커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해 간다. 가끔 한국에서의 그날을 떠올리면 그때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줄리아의 사연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커피 추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때로는 낯선 곳에서의 작은 경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줄리아의 사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세계 감동 여행과 즐거운 여행 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